안녕하세요. 김선생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정시 모집의 기본인 배치표에 대한 제작 원리 및 한계점, 사용 용도 등을 말씀드렸습니다. 입시업체에서 제작하는 배치표에 대해 이해하셨나요? 이번 영상에서는 정시 모집의 기본 원칙과 그 원칙에 따른 지원자들의 움직임과 더불어 추가 합격의 원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시 모집의 기본 원칙에는 세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기본 원칙을 잘 이해해야 다른 지원자들은 어떤 전략으로 경쟁에 임하는지 예측해 볼 수 있으므로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지원 자격은 수시 모집에 모두 불합격한 상태여야 합니다. 이는 현행 입시의 출발점이며 기본 사항으로 수시 모집에 합격한 사실이 있다면 정시 모집은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특히 등록 마감 직전 대학들은 추가 합격자들에게 전화로 합격 사실을 통보하는데 전화를 어떤 사정에 의해 받지 못하여 차순위 합격자에게 등록 기회가 가더라도 전화를 받지 못한 추가 합격자는 합격자로 분류되어 정시 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수시 모집에 지원한 대학들의 합격자 발표 일정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정시 모집 지원자는 가군, 나군, 다군의 각각 하나의 대학 및 학과만 지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군 외 대학, 즉 군이 없는 대학이 있습니다. 바로 카이스트, 지스트, 디지스트 등으로 이공계 특성화 대학들 중 일부가 그렇습니다. 여기에 산업대학과 전문대학도 속하는 군이 없기 때문에 무제한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원자는 군마다 1회씩 지원 기회가 있으나 그중 복수의 대학에 합격하더라도 등록은 하나의 대학에만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군의 어떤 대학과 다군의 어떤 대학에 복수 합격했다면 정시 모집 등록 기간에는 둘 중 하나의 대학, 학과에만 등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후 나군에서 지원한 대학에 추가 합격을 했다면 기존의 등록이 되어 있던 대학의 입학처에 등록 포기 각서를 쓰고 새로 추가 합격한 대학에 등록 의사를 전달하고 등록금 예치금을 납부하면 문제없이 등록 대학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시 모집 기본 원칙에 따라 지원자들은 보통 다음과 같은 움직임을 보입니다. 첫째, 지원자들은 본인들의 지원 성향에 따라 안정지원, 적정지원, 소신 또는 상향지원을 군의 특성에 맞게 지원합니다. 여기서 지원 성향이란 목표 대학, 목표 학과는 물론이고 마지노선, 재수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어떤 학생은 특정 대학이 아니면 의미 없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지역까지는 가능한 경우도 있으며 그 지역을 넘어가면 통하기 힘들거나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엔 재수를 각오한 경우도 있으며 어떤 학생은 올해 무조건 입시를 끝내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지원 성향을 분명히 정하여 지원 대학을 골라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지원 성향이 학생마다 다를 수 있지만 보통의 성향을 가진 지원자라면 하나의 군은 반드시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대학을 찾게 마련입니다. 안정적으로 합격을 한다는 것은 결국 대학 또는 학과를 낮추는 것이 되겠지요. 어느 하나의 군에서 안정적으로 합격할 대학을 찾았으면 나머지 군에서 적정하게, 즉 합격할 수도 불합격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반반인 대학에 지원을 고려합니다. 안정 지원한 대학보다 조금 더 레벨이 높은 대학, 학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의 대학은 소위 질러보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합격 가능성이 극히 낮으나 의외의 변수를 생각하면서 보통 본인이 가고 싶은 대학, 학과에 소신 지원하는 것이지요. 점수 구간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가나군에 비해 다군에는 대학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생들 중에는 아예 다군에 지원을 안 하는 경우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즉, 다군은
지원할 만한 대학이 많이 없기 때문에 다군에서 승부를 보려는 학생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가나군에서 안정 또는 소신 지원을 한 후 다군에는 그냥 별 생각 없이 지원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가나군에서 합격 가능성 등을 면밀히 따진 후 다군은 편한 마음으로 지원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생들은 보통 안정, 적정, 소신 지원을 군에 맞게 하므로 이에 따라 복수의 군에서 합격하는 지원자들이 생기게 됩니다. 복수의 군에 합격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의 군에만 등록해야 하므로 추가 합격자가 생기게 됩니다. 그림은 추가 합격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추가 합격의 원리는 동일하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인문계열 최상위권 학생들이 지원하는 서울대, 연고대를 예로 들겠습니다. 그림에서 서울대는 가군입니다. 연세대와 고려대는 나군에 속해 있지요. 그러면 인문계열 수능 최상위권 학생들은 가군에 서울대를 지원합니다. 학과는 나름의 점수에 맞게 지원을 하겠죠. 그렇다고 이 학생들이 나군에 지원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대에 지원해서 합격을 확신하는 일부 만점자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나군에서 연세대 또는 고려대에 지원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연세대와 고려대의 수능 반영 방식 등이 거의 유사해서 그냥 선호도의 차이 등에서 지원자가 갈렸으나 이제는 과목 간 수능 반영 비율, 영어 반영 방식, 제2외국어, 한문 영역의 사탐 한 과목 대체 가능 등이 완전히 다르므로 본인의 성적 구조에 맞게 골라 지원합니다. 어쨌든 연고대 합격자 중에는 일부 서울대 동시 합격자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럼 연고대의 어떤 학과에 서울대에 합격할 만한, 즉 고득점자들이 많을까요? 아마 경영, 경제, 미디어, 심리 등 배치표 상단에 위치한 학과들에서 그런 고득점자들이 많을 것입니다. 연고대에 지원하긴 하지만 학과는 인기학과에 지원하겠다는, 즉 대학을 하나 낮추는 대신 학과는 올려서 쓰는 것이지요. 반대로 연고대 하위권 학과들에 지원한 학생들 중에는 아무래도 서울대에 합격할 만한 학생들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단순히 그림으로만 봐도 서울대 학과와 연고대 하위권 학과들의 점수대가 겹치지 않으니까요. 아마 연고대 하위권 학과에 지원한 학생들은 오직 대학 이름만 보고 지원한 학생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 학생들은 가군의 학교를 낮춰서, 즉 가군의 인문계에 연고대 및 대학들이라고 할 수 있는 서강대, 한양대, 성균관대에 지원을 했을 것입니다. 이들 역시 대학을 낮추고 학과를 높이는 것이지요. 성균관대 글로벌 경영, 서강대 경영, 경제, 한양대 파경 등에 지원을 하고 연고대 중하위권에 지원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즉 안정 지원을 어떤 군에서 했으면 다른 군에서는 소신 지원을 하는 형태이지요. 이러한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집니다. 대학들은 이러한 학생들의 경향을 알고 군 위치를 정하기 때문이지요. 결론은 추가 합격을 노리려면 상위권 학과에서 노려야 하는 것이며 하위권 학과에는 추가 합격하여 다른 대학에 빠져나가는 학생이 많지 않으므로 등수 경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정시모집 지원의 기본 원칙과 학생들의 움직임을 살펴봤습니다. 또 추가 합격자가 많이 생기는 학과와 그 이유를 설명드렸는데 이해가 가시나요? 다음 영상에서는 모의 지원을 해야 하는 이유와 어떤 정보를 가지고 결과를 분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